목 건강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갑상선입니다. 예전에는 수술로만 이 갑상선 결절과 암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초음파와 영상 기법을 이용한 중재적 치료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영상의학과 김지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갑상선 결절 진단받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 병은 어떤 병일까요? 갑상선은 결국에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그런 인체의 기관입니다. 초음파에서 이제 전후좌우로 봤을 때 모든 방향에서 정상 실질과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형태를 가진 그런 병변을 갑상선 결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갑상선 결절이 발현이 됐을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병원 이제 강남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결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초음파를 했을 때 결절이 나타나는 빈도를 제가 대략 이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았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더 결절이 많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남자에서도 한 50% 이상은 이제 결절이 있었어요. 그 말은 주로 결절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일단 초음파에서의 모양을 보고 크기를 보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게 조직학적으로 세포학적으로 판단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이제 세친 검사를 해서 이게 이제 양성인지 악성인지 이제 그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무조건 세친 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이를테면은 이제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세친 검사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세계적인 어떤 지침도 있지만 요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좀 잘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갑상선학회 그리고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에서 만든 권고안이 있어요. 1cm보다 작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세친 검사를 안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1cm보다 더 큰 경우에는 모양이 어떨 때 세친 검사를 하게 되고 하고 좀 그런 식으로 권고안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몸에 혹이 생겼을 경우에 크기가 작다거나 하면은 떼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갑상선에서 혹이 발견됐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양성일 때는 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다른 데 전이가 되지 않는다. 네네. 그리고 주변 조직을 그 자체로 커지긴 하지만 주변 조직을 침범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양성결절이라는 겁니다. 양성결절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두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냥 두면 되는데 근데 이제 위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이제 목 돌리는 게 불편하시다든지 이를테면 때로는 숨 쉬는 게 약간 거북하다든지 때로는 음식 삼킬 때 좀 걸리는 느낌이 든다든지 하는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좀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를 할 만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낭성 결절 같은 경우에는 에탄올 주입술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낭성 결절은 어떤 거고 또 에탄올 주입술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완전한 풍선 같은 낭성 결절이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고형 성분하고 물이 섞여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결절들이 있습니다. 에탄올 치료를 원래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한 30~40%는 단순히 뽑기만 해서도 작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다시 커집니다. 다시 커질 때 그때는 뽑고서 에탄올을 주입을 함으로써 양종벽에서 더 이상 물을 안 생기거나 적게 생기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기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치료하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생기더라도 또 다시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양성이라 그러면. 이를테면 근데 양성결절은 우리가 꼭 완전히 없애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불편하면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풍선처럼 되어 있던 걸 아주 참깨처럼 아주 작게 줄인다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시술이라고 해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근데 에탄올 치료는 부작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즉각적인 화학작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딱 낭종벽에만 딱 영향을 미치면 좋은데 그게 주변 조직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때 이제
통증 같은 것들이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고형 결절은 고주파 절제술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고형 결절이 뭔지 또 고주파 절제술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고형 결절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딱하면서 부분적으로 물처럼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 말고 그냥 이제 그 자체로 그냥 이제 물이 아니고 그냥 딱딱하게 커져 있는 뭐 살이 뭉쳐져 있는 이제 그런 형태의 그런 혹도 있습니다. 네. 그런 혹도 있는데 이제 물이 차 있으면 물을 뽑고 에탄올 주입을 하면 되지만 뽑을 물이 없어요. 그 물을 뽑을 수 없고 에탄올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주파가 발생이 되는 그런 이제 바늘을 전극이라고 하는데 전극을 그 결절 안에 이제 집어넣어서 거기서 고주파를 발생시키면은 고주파 때문에 열이 생겨요. 그 열에 의해서 태워버리는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어떤 경우는 거의 완벽하게 100%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어떤 경우는 찌꺼기가 남는 거죠. 이제 태워진 이제 재나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남으면서 그 크기는 많이 줄기는 하지만 뭐 아주 부분적으로 이제 작아지는 형태로 남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이 갑상선 하면 목 근처니까 목소리에 괜히 치료하다가 목소리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생길 것 같은데 실제로 목소리랑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면 참 좋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예, 결절을 타겟으로 해서 결절에다 열을 가하지만 그 열이 정확하게 또 열이 딱 그 결절에만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근처에 이제 신경이 지나기 때문에 그 결절을 타겟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열을 가해서 치료를 하지만 그 열이 스물스물 이제 신경이 있는 부위로 전도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목이 쉬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사라지진 않겠죠? 제 경우도 그렇고 이제 고주파 치료를 하는 경우에 제일 신경 쓰는 게 이제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라서 차가운 물을 주입을 하면서 이제 그 결절하고 그 신경이 있을 거로 생각되는 부위를 가급적이면 띄워서 많이 띄워서 치료를 하고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갑상선 암은 영상으로 어떻게 진단을 하나요? 갑상선암은 갑상선암에서 보이는 어떤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미세석회화라든지 그다음에 아주 그 주변부를 따라서 이제 불규칙하게 생겼다든지 그다음 키가 큰 모양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모양이 의심스럽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크기가 이제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세층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럼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갑상선암을 수술을 했을 때 재발하는 경우가 흔할까요? 요즘 외과 선생님들 그리고 수술하시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워낙 그 수술들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그 재발의 빈도가 적긴 한데 갑상선암이 되게 거북이암으로 되게 유명하긴 하지만 그 처음에 림프절 전이가 생긴 그런 경우에는 다시 이제 재발을 어느 정도 잘 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양성에는 고주파 절제술을 저희가 한다고 말을 했었는데 이 재발암에도 고주파 절제술이 가능할까요? 림프절 전이가 판단이 된다면 수술이 원칙입니다. 수술이 원칙인데 한번 수술한 후에 또 재발이 생겨버리면은 이제 크기가 작거나 막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갑상선 결절과 암의 영상 중재 치료 핵심입니다. 첫째, 초음파가 평가의 출발점이고 의심 시 FNA로 확정합니다. 둘째, 낭성 결절은 에탄올 주입술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형 결절은 초음파 유도 고주파 절제술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치료합니다. 넷째, 통증, 부종 등 경미한 부작용이 드물게 있으며 성대 신경 인접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암은 초음파 CT로 병기와 범위를 정하고 재발 림프절은 선택적으로 고주파 치료가 가능합니다. 여섯째, 흉터가 거의 없고 회복이 빠르지만 적응증 판단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상 갑상선 결절과 갑상선 암 치료 가이드였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이 갑상선 결절은
초음파로 평가를 하고 필요시에 에탄올 주입술 그리고 고주파 절제술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갑상선 암이나 재발암에서도 영상과 고주파 절제술이 또 새로운 치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환자의 니즈에 맞는 치료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갑상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건강톡톡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